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거북시장에 화장품을 사러 온 이혜은 학생이라고 합니다. 신고하고 그냥 바꿀 것 같아요. 제 사생활을 침범당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분 나쁘죠. 뭐든지 좋은 의도로 만든 제품도 다 나중에는 좋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방안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비행과 기업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의도도 좋지만 다른 개인 사생활 침범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서 별로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사생활 유출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누가 제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연락망이나 이런 거를 감시하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스파이 앱이라는 게.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의 소리는 잠시 후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다룰 스파이 앱 사용에 관해서 거북시장에서 만난 이혜은 학생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스파이 앱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타인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들었다고 해도 사생활 침해나 나쁜 용도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옳은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역사 인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0337님께서는요.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무언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4501님께서는 당연히 사퇴해야 합니다. 역사관이 장소에 따라 바뀌나요? 교회 연설 때 다르고 기자 시절 다르고 총리 후보자 때 다른 건 아니잖아요. 빨리 사퇴하고 역사관이 올바른 총리가 새로 지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김병지의 브라질 월드컵 정면 승부. 네,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입니다. 전남 드래곤스의 김병지 선수와 함께 오늘 그날 하루 있었던 주요 경기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병지 선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2조 ABCD 2 할 때 2조 경기 스위스와 에콰도르 경기였죠? 네네. 스위스가 이겼죠? 2대1로. 네네. 네. 이겼습니다. 어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스위스가 이겼지만, 골 장면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네. 더 간단하게, 골 장면, 더 이상 간단하게 넣을 수 없는, 처럼 심플했던, 세트피스 경기였었고, 네. 결국은
닮았던 점도 있고 다른 점이 뭐였냐면 마지막 찬스 때 이제 에콰도르가 이제 실수를 하면서 그게 바로 역습이 돼가지고 이제 스위스가 그 골로 연결됐던 장면이 결국 버저비트로 끝나버렸거든요. 네. 마지막 찬스였던 그런 실패가 스위스는 골로 연결시키고 에콰도르는 실수를 했던 점이 결국은 승리를 이제 스위스로 가져가게끔 만들었던 장면이었죠. 네, 그렇군요. 이어서 프랑스와 온두라스 경기도 있었죠? 네네. 네. 프랑스 경기는 뭐 프랑스의 어떤 그런 90년대 후반의 어떤 그런 멋진 모습들을 보여줬던 경기력이라고 보고요.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오픈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온두라스의 수비의 어떤 그런 중앙 밀집형도 쉽게 허물어지는 어떤 그런 장면들도 많았고 네. 결국은 뭐 잘 견딘 수비도 팔베 선수의 어떤 그런 퇴장으로 이제 무너졌는데 결국 이 한 명의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10명의 선수가 부딪히기엔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서 이제 결국은 승리를 내어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F조로 가보죠. 아르헨티나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이겼죠? 네네. 조금은 아르헨티나의 어떤 모습들을 보기 힘든 어떤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3명의 공격수들이 어떻게 보면 승부를 결정짓는 2골 앞서 있는 상황에서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비 가담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보스니아한테 1실점을 했었는데 네. 아직은 컨디션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네. 전술의 어떤 그런 완성도를 보여줬다고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네. 메시 역시도 뭐 날카로운 모습들은 간간히 보여줬지만 예. 팀 전체적인 어떤 그런 전술적인 어떤 모습에 있어서는 바르셀로나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민첩한 몸돌림들이 아직은 좀 아쉬웠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메시도 아직 몸이 안 풀렸나요? 팀 전술상의 어떤 그런 메시의 역할이 네. 조금은 다르다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받고요. 네. 측면에서 이제 그런 뭐 이관이나 아게로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메시아의 어떤 그런 연결 동작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G조 내일 있죠? 독일하고 네네. 포르투갈 어떻게 기대하세요? 지금 이제 뭐 설전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독일과의 어떤 호날두의 어떤 그런 경기의 어떤 양상으로 몰고 가는 여론에 있어 가지고 독일 선수들이 사실 좀 많이 불쾌하는데 네. 그거는 딱 정해진 것 같아요. 독일 선수는 한 팀이고 네. 호날두 선수는 한 개인이잖아요. 아, 예. 네, 그렇게 몰고 가는 자체가 자존심도 상하고 네. 결국 승리를 챙기더라도 네. 한 팀과의 한 선수의 어떤 승리로 비춰질까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 좀 팀에 대한 어떤 그런 존재 자체를 좀 무시하는 듯한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예. 그만큼 호날두의 존재감은 큰 것이고 예. 아마 많은 숫자의 어떤 수비수들을 호날두에 붙이겠지만 예. 그 역시도 뭐 호날두에게 있어서는 뭐 좋은 움직임으로서 또 파괴를 시킬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선수의 어떤 가치를 또 입증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제 호날두냐 이제 독일이냐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팀과 팀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그런 자존심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독일에서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렇죠. 한 선수하고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인상이 드니까. 네. 결국 이기더라도 한 선수한테 11명의 선수가 이긴 것처럼 비춰지는 어떤 그 자체가 자존심 네. 상한 일이죠. 이런 경기 말이죠. 예측하실 네. 수 있어요? 못하죠? 저는 뭐 팀적으로는 네. 뭐 승리를 예측한다 그러면 독일 쪽에 승부를 걸고 싶어요. 이 독일이 지금까지 네. 보여줬던 그러세요? 큰 시합에 있어서는 네. 팀적으로 어떤 역할들이 있어가지고 네. 엄청 끈끈하고 네. 조직적이고 또 매번 월드컵에서 보면 최상위 어떤 그런 성적을 냈던 게 독일이거든요. 네. 아마 이번 2014년 월드컵도 아마 네. 좋은 성적으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를 가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김병지 선수였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교통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2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이 부근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사고 위험도 있는 만큼 잘 살펴서 이동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후로 원효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리고 있고 다시 가양대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서행입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원효대교부터 이촌동사로 밀려 지나고 있고요. 이후로 성수까지는 시속 30-40km 안팎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지금 고장차 여파가 있습니다. 상동교 부근 2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노원교 이전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의정부 쪽으로는 성수분기점부터 장안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월계 1교를 지나 노원교 사이로 밀렸다 풀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심 안쪽은 종로 따라 교통량이 꾸준하게 많은데요. 신설동 쪽으로 동로 5가부터 신설동역까지는 차량이 많아 밀리는 상태입니다. 뉴스 FM 뉴스 전명수무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일기장을 훔쳐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내 친구와의 대화를 엿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일명 스파이 앱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을 넘어서 개인의 일상 전부가 노출된다는 것인데요. 이거 범죄로도 이어지진 않을지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프로그램에 이두희 씨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파이 앱이 이제 스파이 노릇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거 도대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핸드폰에 스파이가 심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핸드폰에 스파이가 심어져 있다. 네. 예전 같은 경우는 도청이 되게 난이도 높은 기술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스마트폰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죠. 스파이가 내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일이 가능해졌죠. 예. 그래요? 그거 네. 어떻게 해서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의 어플이 요즘 되게 기능이 강화되면서 예. 뭐 전화나 문자 아니면은 뭐 인터넷 사용 기록, GPS 뭐 이런 것에 기능 다 접근이 가능해졌거든요. 다 접근이 가능해요? 네. 그러면 폰에,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가 다 유출이 가능한 거네요? 예, 핸드폰 안에서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송이 가능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 앱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이 해킹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네, 해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번역만 간단하게 하면은 해외로 이렇게 깔게 하는 것도 쉽기 때문에요. 예. 최근에 외국 스파이 어플들이 한국에 많이 침투하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 사이트처럼 보이는 스파이 어플 사이트도 좀 많이 있어요. 예. 그 앱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개인정보를 다 어느 한 곳으로 모아주는데요. 예. 개인정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뭐 이렇게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예. 실제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뭐 통화 기록, 통화 음성, 예. 아니면 뭐 GPS 이동 경로, 내 예. 사진, 그리고 달력 이런 것들을 다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정보를 다 내가 아닌 제3자에게 유출할 수가 있죠. 마이크를 통해서 주변 소리까지도 도청이 가능해요. 마이크를 통해서 집안에서 네. 옆에서 나오는 소리까지도 다 도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로군요. 예, 맞죠. 그 도청 얘기는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앞에 말씀하신 그런 남의 사진이니 뭐 통화 기록이니 이것을 몽땅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그거 다 가져가고 어디다 쓰려고 그런 걸 가져갑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일부 되게 유용한 데이터들은 예. 스미싱이나 피싱 같은 데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마치 상대방을 다 알고 있는 상태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네. 공인인증서라든가 뭐 이런 또는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것도 나갈 가능성이 있나요?
네, 타이핑하는 모든 정보를 다 유출할 수 있고요. 타이핑한 거는 무조건 다 나간다. 네. 예. 네, 흔히 말해서 낚시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낚시. 네.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하게끔 유도한 다음에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짓을 하는 거를 말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렇죠. 이제 저 핸드폰의 소유자 네. 아무 동의 없이도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 동의 없이라고 하면 좀 약간 말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예. 실제로는 대부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동의하게끔 많이 유도를 하거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저 핸드폰에 앱이 깔리는 거예요. 네, 나는 이런 줄 모르고 오케이를 눌렀는데 네. 내가 모르는 행동을 핸드폰이 막 하면서 내 데이터가 쫙쫙 빠져나가는 거를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 쏘가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 얘기겠네요. 네, 그렇죠. 그 동의 없이도 그냥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동의 없이 가져가기는 뭐 가능은 하다고 하는데 제가 본 적은 없고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앱이 깔려야 되니까. 네, 그렇죠. 최소한 어플이 설치는 돼야죠. 설치는 돼야 되니까. 네.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은 무조건 설치를 안 하고요. 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무조건 설치하지 마라. 네. 네. 그리고 마켓도 안드로이드 경우에는 마켓이 일반 사용자도 이렇게 어플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그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문자를 통해서 깔리는 어플들은 웬만하면 설치 안 했으면 합니다. 네. 그 앱을 깔 때는 자신에게 뭐 필요하다든가 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깔리는 경우도 좀 있죠. 그런 경우가 보통 이제 목적이 되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제 깔린다 이런 얘기이시군요. 청첩장인 줄 알고 클릭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플이 깔리거나. 어플이 깔리는 거예요? 네, 아니면 뭐 사진, 뭐 유명한 사진이라고 해서 눌렀는데 나도 모르게 어플이 깔리거나 이런 경우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상한 거는 자꾸 청첩장도 보지 말고 사진도 보지 말아야 됩니까? 네, 그게 맞죠. 그게 맞아요? 네, 그게 맞죠. 참 어렵네요. 실제로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 있는지요? 일단 제 친구도 얼마 전에 피싱을 당했는데요. 예. 상대방이 너무도 자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공기관을 사칭했는데 예. 이건 공공기관이 아니고서야 나를 이렇게 많이 알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예. 실제로 그 피싱에 이제 낚여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잃어버렸는데요. 아, 돈을 잃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네, 어디에 이제 뭐 너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이렇게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아, 그 입금까지 했어요? 네, 근데 너무도 상대방이 저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의심을 처음에 하다가도 이렇게 녹아들죠. 아. 네. 혹시 그 친구분도 프로그래머 아니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냥. 네. 그렇구나. 일반 사람이에요. 네. 네, 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우리 네. 저 사용자들을 위해서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주의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또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네, 실제로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일반 사용자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아, 없어요? 네. 따로 전문가의 손을 거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좀 쉽진 않고요. 네. 따라서 가장 무조건 최선적으로 예방을 하는 거는 안 까는 거. 안 깔다. 네. 그리고 백신을 어쨌든 설치를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죠. 백신을 설치해야 한다. 네. 네. 그렇게 두 개를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핸드폰 웬만하면 다 간수 잘 하시고요. 핸드폰 간수하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핸드폰을 뭐 충전을 딴 데 맡기거나 네. 아니면 제3자에게 이렇게 되게 쉽게 흘릴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집에 보통 모르는 사람 안 데려오잖아요. 예,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핸드폰에를 누가 충전을 맡겼는데 네. 거기서 그냥 이상한 걸 깔고 막 그러기도 하나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핸드폰을 모든 게 가능하니까 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충전기 들고 다니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충전해 주시는 분들도 의심을 해야 한다면 참 너무 의심의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네, 근데 스마트폰이 요즘 너무 강력해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워낙에 이제 스마트폰이 발전을 해서 오히려 발전한 결과로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군요. 아무튼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래머 이두희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수려한 강을 여행한다면 1번 2번 어떤 여행을 하실 건가요? travel.koreaneer.com에서 당신의 여행 타입을 테스트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네,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역사 인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2370님께서는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총리 자격을 확인해야지 사전 사퇴는 반대자의 독선적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7454님께서는 아마 미국 국무총리였다면 미국의 국무총리가 없기는 하지만요. 예, 어쨌든 후보로 이름도 못 올렸을 겁니다.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총리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K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는 이 교통카드 한 장을 가지고 말이죠. 수도권의 버스, 지하철은 물론이고요. 전국 철도와 고속도로까지 몽땅 이용할 수 있게 됩니까? 네, 이렇게 전국 호환 교통카드 서비스가 오늘 2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예. 전국 호환 교통카드가 그 전국 소매점에서 판매가 시작이 되고 코레일은 시범 운영을 거쳐서 오는 9월 중에 이 카드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시외버스는 하반 기한의 개통 노선을 늘리고 고속버스도 연말까지 시범 운행을 거쳐서 교통카드 서비스가 도입이 됩니다. 지역별로는 시행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대전과 강원, 광주, 대구 지역에서는 2, 3개월가량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그 3년 동안 기존 카드로 한시적으로 그 철도 요금과 그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호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라크 내전 위기, 이게 이제 결국 이라크 원유 생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가 급등이 심화될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라크의 원유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라크 내전이 심화되면서 원유 생산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군이 바그다드를 향해서 남쪽으로 진격하게 된다면 그 정유 공장과 유전의 원활한 가동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과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코트라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담당 부서와 유관기관, 업계가 참여하는 상황 점검반을 구성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은 사회복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단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요. 오늘부터 5주간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한국 사회복지 시스템과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들 함께 알아보고요. 또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활약하고 계시는 현장도 찾아가서 공개방송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류시문 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회복지사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사회복지사 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예.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과 네.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예. 네, 사회복지사분들이 워낙에 일도 많으시고 고생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번 기회에 예. 사회복지사는 무슨 일을 하는 분들인지 좀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네.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전문직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갈등을 해결을 해서 곧 이 사회를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예. 그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하고 실제 사회복지사 사이는 간격이 있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복지사 하면은 네. 1980년대에는 주로 이제 복지관, 고아원, 예. 양로원 등에서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했는데 예. 현재는 거기 이제 집에서 생활하면서 예. 이제 이용하는 이용시설하고 예. 또 그 복지관에서 주무시고 또 식사를 하고 예. 거기서 거주하는 그런 이제 시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현재 8만 명이 근무를 하고요. 예. 있습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1만 7천 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외에 더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일하는 1호 사회복지사와 예.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예. 또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사회복지사를 비롯해서요. 예. 군대 또 교정시설, 예. 기업, 국회 등 정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아주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분들이 일하시는 영역이 굉장히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전국의 이 사회복지사
분들이 다 모여 있는 협회가 바로 이제 류시몬 회장님께서 회장을 맡고 계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네요. 예, 전국 회원이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전국에? 전국의 우리 회원 수는 68만 3천 명인데요. 예. 예, 그 중에서 현재 종사자는 한 8만 명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참 이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대우가 예. 좀 넉넉하지 못하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참 불행한 그런 사건들도 보도되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기억하시죠? 예, 실제로 그렇게 형편이 열악합니까? 예, 아주 좀 현재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요. 사회복지사 인권사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사회복지사들이 일주일에 49.5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는 법정 근로 이 시간 주 40시간에 비하면은 이 9.5시간을 더 근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대우는 넉넉한가? 네. 전체 임금 노동자 평균 이 급여가 243만 원인데요. 예. 이 사회복지사들의 월 평균 급여는 196만 원이 됩니다. 아. 그래서 상당히 이 대우가 아직도 열악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그 사회복지사분들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예.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사실은 사회복지사분들에게는 더 대우를 잘 해드려야 될 텐데. 예. 그런데 참 낮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예.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요. 예.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하고 직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네.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이 처우가 다른 분야보다도 대우가 썩 좋지를 않습니다. 네. 아니 많이 낮네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이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예. 2012년도에요. 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아, 네. 법률까지. 예, 예. 그런데 이 법률만으로 완성이 아니고 지자체별로 처우 개선 조례가 동시에 따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조례가 이 강행 규정이 아니고 아하. 거의 선언적 의미로 그렇게만 돼 있어 가지고 네. 실제로 집행되는 데는 좀 아직도 시간이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그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사회복지사분들의 일을 정말 다른 분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근데 일이 말이죠. 그게 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일종의 감정노동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과연 높은지 그런 거 좀 조사해 보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참 이 사회복지사들이 거기 이제 이 만족도를 5점 만족도로 하면요. 네.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4.2점 정도. 4.2요. 예. 그다음에 민간 사회복지사는 3.9 정도로요. 아하.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예. 이 사회복지사들이 매우 높은 강도의 감정 노동에 스트레스를 지금 가지고 있다. 어허.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 정부에서도 뭐 법도 만들고 모두 했다고 하는데. 네. 네, 그게 아주 실천이 안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네? 그 회장님께서 맹활약을 하셔야 되겠는데.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류시몬 회장님께서는 이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이신데 예.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서 직선제로 선출한 예. 그 회장으로 처음이시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이 복사협회는 몇 년이나 된 단체인데요? 몇십 년 됐나요? 예? 한 몇십 년 됐나요?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예. 협회인데. 예, 예. 근데 직선제로는 처음으로 당선되셨군요. 예, 직선제는 처음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이 직선제 회장에서 출마하셔서 예. 뭐 하시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일이셨습니까? 예. 이 직선제로 나올 때. 네. 이 50년 동안 다른 회장들이 다 할 수 있었던 일. 네. 이 지가 할 일은 다른 회장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려고 그렇게 나왔는데요. 네, 네. 어떤 일입니까? 예,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이 처우 개선 지위 향상 문제예요. 네, 예. 이 문제는 참 이 지가 다른 역대 회장보다는 더 넓은 방향에서 질 높은 그런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가 사회복지사뿐이 아니고 이 아너 소사이어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예요. 예. 아너 소사이어티 회의라든가 또 노블레스 오블리즈 운동이라든가요. 네. 또 사회적 기업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일했던 이런 경력을 가지고 국민적으로 이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는 지가 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한 가지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들이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아들이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오늘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문제를 네. 지가 이걸 어느 정도 이걸 정비할 필요도 있다. 예. 그리고 지가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살아갈 미래 세대에 훌륭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죠. 그래 당선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늦었지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사실 이거 류시문 회장님으로 말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기부도 공헌 활동도 많이 하신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존경받으시는 분이신데 사회 복지사가 꼭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건 무슨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참 제가 고등학교 갈 무렵이에요. 예. 우리 동생도 중학교 갈 나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도 시골에 저게 살림이 어려워가지고 둘이가 다 진학을 못할 때 저는 장애도 가지고 나이도 많고 해가지고 우리 동생 보고 진학을 양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 우리 동생이 집을 뛰쳐나가서 새벽 3시에 들어와서는 형이 먼저 가라고 합디다. 아하. 그래서 참 그때부터 우리 동생은 농사를 짓다게 하도 지쳐가지고 네. 서울로 와가지고 나무집 점원 생활을 하다게요. 네. 17살에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예. 지금도 46년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 예. 그래 저로 인해서 저한테 진학을 양보를 해가지고 네. 평생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동생을 간호를 하면서 네. 46년간요. 네. 간호를 하고 돌보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가운데서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 이것이구나 하고 생각해 가지고 네. 그래서 참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참 지가 농사를 짓고 우리 동생을 진학을 시키겠는데 네. 그 돌아갈 수 없는 세월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회장에 출마해 가지고 그래 그러셨군요. 운이 좋게 당선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예. 류 회장님께서도 이제 장애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몇 살 때 어떤 일로 해서? 7살 때 제가 그 뒤산에 오르다게요. 예. 그게 오래된 비석을 이렇게 흔들다게 네. 그 비석이 떨어져 가지고 왼쪽 다리가 거기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그래 시골 이 병원에서 치료하다게 감염이 돼 가지고 네. 지금까지 크지 않는 다리를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양쪽 고막이 없습니다. 고막이요? 아, 예. 그래, 이 다른 사람들은 저 얼굴만 보고 고막이 없는 줄 모르는데 네. 실제로 제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공책 필기 한 번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
그래 참 듣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때 이 중이염하고 영양실조가 겹쳐서 네. 그래 고막에 이렇게 손실을 받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동생이 워낙에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예. 형님이 학교에 가시라고 예. 하고 본인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동생마저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누워 계시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46년째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또 남다른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시간이 뭐 첫 시간이 돼서 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제 곧 마쳐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사회복지사가 정말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어떤 과정을 거치면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회복지사는 4년째 이 대학에서 사회복지사를 전공하면은요. 네.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서 국가가 거기 시험을 내놓는데 그 국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많이 이제 1급 이제 사회복지사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2급 자격이 2급? 취득할 수 있는데요. 네. 이들은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1급 사회복지사는 국가 자격 고시를 친 사람에게 주어지고요. 네. 2급은 이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알겠습니다. 1년 이상 현장 실무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제 자격이 있습니다. 네. 오늘 못 하신 말씀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시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상을 예. 바꾸는 정면 승부. 우리 사회복지도 바뀌어야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류시문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G3를 가장 멋지게 꾸미는 법. 그냥 둬. 버튼 없는 바디에 메탈릭 스킨. 꾸미지 않아도 멋진 디자인.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들어갑니다. 골골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네, 역사 인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잘못된 역사관의 총리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적합한 인사인지 아닌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문자가 폭주했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4501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안홍진, 이한님, 작가 황순명, 강현,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네, 6월 16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